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6차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일요일 귀한 시간 극장에서 영화 함께 봐주시고 또 관객과의 대화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막 뛰어와서 너무 숨이 차네요. 네, 먼저 감독님 그리고 오늘 그 주연 배우이신 김종구 배우님 먼저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찬을 연출한 심혜정입니다. 일요일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 김종훈입니다. 네, 저희도 마스크 쓰고 할까요? 아니면 네네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괜찮으세요? 아, 네. 예, 그러면 네, 그 참고로 그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그 관객과의 대화 질문을 올려주시는 방법을 잠깐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가 카카오 채팅방에 채팅 그 창을 열었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예,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시다 싶으시면 육성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사실 저는 이제 극장에서는 이 영화를 오늘 처음 봤는데. 또 오늘 같이 보신 관객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 저도 좀 긴장하고 좀 기대하고 봤는데 중간중간 뭔가 이렇게 한탄과 또 웃음과 여러 어떤 복합적인 감정들을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감독님의 전작들을 좀 챙겨보고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님 어떤 자전적인 다큐멘터리인 아라비아인과 낙타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감독님의 어떤 가족사, 감독님 직접 등장하시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오늘 이제 보신 욕창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어떤 문제의식과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어떤 첫 번째 작품편인 이 욕창이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감독님의 어떤 사적이고 내밀한 어떤 고민 속에서 탄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먼저 좀 첫 번째로 감독님께서 이 작품 좀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되셨을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도 되게 오랫동안 아프셨고요. 그래서 제주농포 일하시는 분이 저희 집 이제 어머니 집에 오셔서 영화와 비슷한 상황으로 일을 하시는 거를 옆에서 이제 지켜봤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저희 나이가 이제 좀 그럴 때여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뭐 편찮으시거나 뭐 그런 돌봄을 필요로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자식들도 고민하고 그런 이제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형제 갈등들도 생기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제가 이제 장편 영화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지금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또 옆에서 늘 지켜봤고 잘 알 수 있는 이야기들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영화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화를 또 이제 독립 영화, 한국 영화들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중장년층의 어떤 이야기들을 영화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또 다른 어떤 관객층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그 창식이라는 인물을 이제 제안 받으셨을 때 굉장히 오늘 좀 관객분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이 문제적인 남자, 이 창식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이 창식이라는 인물. 처음 신 감독님이 하자고 할 때, 야 이거 하긴 참 잘했다. 정말 좋은 작업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어리숙하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이 영화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 있는 둘째도 그렇고 과일 가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딸의 그 사이도 그렇고 그래서 남자들이 상당히 그래서 이 영화의 남자들이 조금 억울합니다. 뭐 겉으로는 돌봄 여성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남자도 가슴이 있고 그래서 어쩌면 제 얘기구나
연령대도 비슷하고 저도 연금 액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구나. 근데 우리 남자들이 살아가는 게 어떤지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영화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한 작품입니다. 예. 감독님께서 어떻게 좀 창식이라는 인물의 김종국 배우님을 좀 생각하게 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종국 배우님은 이제 전작들을 제가 보면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캐스팅 디렉터를 해주시는 권지숙 배우하고 배우분 워낙 이제 그분도 연극 오래 하신 분이어서 같이 이제 인물들 캐릭터 분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캐스팅을 좁혀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종국 배우님의 전작 연기 물론 이제 이렇게 에너지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인 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다 욕망이 거세되고 이런 역동성이 없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역동성이 있는 인물이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되게 적합한 배우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되게 공들여서 거절하실까봐 막 마음을 졸이면서 첫 만남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장에서나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만족스러우셨겠죠? 결과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작업하신 것은. 근데 사실 저 이제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의 어떤 이제 아까 앞서서 첫 번째 질문으로도 이제 잠깐 여쭤봤지만 그런 내밀한 어떤 고민들도 엿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각본을 굉장히 잘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시나리오의 어떤 대화의 어떤 말맛이라고 할까요? 사실 점점 이 어떤 욕창이라는 하나의 모티브, 어떤 발단을 중심으로 이 가족 안에 어떤 촘촘히 쌓여있던 그 갈등들을 아주 찬찬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벗겨내듯이 보여주시는 그 어떤 대사 구사 능력이 굉장하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나리오를 어떻게 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시는지가 좀 특별히 궁금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에 좀 집중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잘 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가지고 달고 다니다가 이제 계속 살이 붙어 나가는 작업들을 꺼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욕창도 저한테는 그런 작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이 되게 많고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영화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말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넘쳐나는 말들을 줄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인물 캐릭터에 이렇게 붙는 대사가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은 배우분들하고 이제 시나리오 가지고 리딩을 하면서 배우분들이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좀 적합한 말들, 뭐 어떨 때는 말을 깎기도 하고 뭐 변형시키기도 하면서 배우분들 인물에 맞는 대사들로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배우분들한테 잘 붙는 언어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식이라는 인물은 애초에 좀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그것과 막상 이제 배우분과 같이 좀 만들어가면서 변화됐던 지점들 어떤 좀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네. 감독님은 말이 많으시다 그러는데 촬영 현장에서 별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저도 얼마 전에 그 시내 22 그 인터뷰 심혜정 감독님 기사를 보고 신 감독님의 속을 이제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그렇게 많은 주문을 하지 않는데 너무나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 감독님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봤더니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면은 서점에 가셔가지고 어려운 수학 문제집을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한 권을 다 풀면은 모든 게 풀린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치밀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나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그 촬영장에서 이렇게만 주문을 하지 그렇게 상세한 주문을 안 했는데 그게 작품을 보니까 아닙니다 계산된 화면이더라 이런 생각. 큰 그림을 그리셨군요, 감독님. 근데 요즘은 수학 문제 안 풀고요. 옛날에는 좀 많이 어렸을 때 애들 수학 문제 제가 막 더 먼저 이렇게 막 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뭐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뭐 창조적인 거를 하고 싶을 때 그게 없어서 그런 저 주변에 있는 것들로 좀 돌파구를 찾았었던 거고요. 요즘은 이제 작업하고 또 하면서는 수학 문제를 풀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결하고 계세요? 다른 방법을 찾으셨나요? 요즘에 뭐 시나리오도 쓰고 있고요. 예, 뭐 배우분들 하시는 연극도 보러 다니고 많은 얘기 나누면서 좀 동시대 문제들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그러면서 또 아이디어도 얻는 편이어서요. 예, 그러고 지내겠습니다. 그 배우분들 얘기를 하셔서 사실 이제 김종고 배우님도 같이 이번에 작업을 하시면서 또 많은 어떤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뭔가 감독님과의 작업이 좀 새로운 어떤 경험, 어떤 장이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전에 감독님이 또 작업을 하셨던 단편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 같이 좀 작업하시는 배우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김도영 배우님도 그렇고, 예, 강혜신 배우님도 연극 네네. 또 보시고 같이 네.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뭔가 그 배우로부터 영감을 얻거나 배우로부터 이 작업에 어떤 활기, 에너지를 많이 얻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이 오늘 뭐 참석은 못하셨지만 네네. 다른 배우님들하고의 어떤 작업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 좀 네네.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강혜심 그 배우분하고 정득향 배우분, 그러니까 나길순 역으로 두 분이 같은 공연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관객과에 대해 못 오셨는데, 예. 그래서 제가 배우 아까 캐스팅 디렉터를 해줬다는 이제 권지숙 배우분하고 그리고 김도영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을 쌓으면서 같이 작업을 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 배우 친구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저런 작업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금은 다른 작업하시는 분들보다는 배우분들 입장이나 배우분들한테서 나오는 좀 제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서 나오는 에너지들 같은 거에 되게 배우분들을 되게 많이 믿고 의지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김도영 배우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실 수도 있을까요? 네네. 김도영 배우는 2008년도에 만났고요. 저는 이제 미술 영상을 하다가 좀 영화 문법을 알고 싶어서 미디에이트라는 이제 워크샵에 갔었고, 제작 워크샵 갔었고, 김도영은 이제 연극영화과 나왔는데 보통 이제 연극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고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 워크숍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이 한 조에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김종관 감독님이셨는데, 그래서 한 조에 넣어주셨는데 아마 나이든 여자여서 그냥 한 조에 같이 넣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그때 되게 친해져가지고 같이 작업하면서 그 인연으로 여지껏 이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도영 감독은 모든 제 영화에 나오고 있고 저의 페르소나이기도 하고 저의 되게 동료고 서로 되게 응원하면서 그래서 뭐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시네마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감독님 전작들에 보면 항상 그 가족 이야기가 아주 좀 뭔가 문제를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가족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욕창이라는 영화도 그렇지만 김치라는 단편을 보면서도 그걸 참 많이 느꼈었는데요. 특히 이제 뭔가 뭐랄까요, 김치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발단이 돼가지고 이게 그동안 억눌러 왔던 것이 아주 폭발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감독님에게 좀 어떤 주요한 이야기, 영화적 이야기라고 하면 어떤 것일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김치는 이제 이렇게 어느 임계점이 지나면 이제 김치가 숙성되고 이렇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물질성이 변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의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도 되게 어떤 순간 되게 맛있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쉬거나 아니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되게 더럽잖아요. 냄새나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에 대한 거를 모티브로 가족 이야기를 만든 거고요. 물구나무 서는 여자도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연애하고 싶거나 뭐 성적 욕망이 들 때마다 계속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는데 더 이상 물구나무 설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물질이 바뀌는 경계 지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임계점이 좀 지나. 욕창도 사실은 딱 그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사이의 징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그 욕창 우리가 어떤 정말 이 욕창을 제대로 보게끔 하는 찍지는 않으시고 물론 마지막 부분에 살짝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
그 오히려 이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이 어머니의 욕창을 우리가 아주 이 가족의 욕창을 보는 것만 같은 그런 좀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좀 선택을 하신 것도 조금 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굳이 그 환부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처음에는 처음 편집본에는 욕창 장면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편집을 다시 하면서 그 장면은 뺐고요. 그래서 욕창이라는 게 그러니까 욕창이 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깊은지 그거는 각자 생각하고 느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이 영화하고 더 잘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 욕창 이미지 컷들은 나중에 최종 편집할 때는 걷어냈습니다. 그 창식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이제 그 여러 좀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창식이 그 뭔가 아내에 대한 책임감, 어떤 부채감 이런 것도 미안함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이 뭔가 또 다른 어떤 기대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좌절도 있는 거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어떤 좀 감정의 상태들을 좀 겪으셨을까 이 창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는 다 영화 보고 알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이 아주 그 장면을 꼭 잘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아내 옆에 눕는 장면, 그죠? 그 장면. 근데 지금 말씀대로 그 눕는 장면이 저도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내하고. 그러니까 그 여성을 사실은 사랑하는데 그냥 매일매일 일상을 살면서는 별로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어떤 그 경계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사랑이고, 그다음에 강혜신 배우 조선 그 돌봄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드신 남자분들은 좀 외로움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고, 그래서 뭔가 좀 허탈하다 그럴까 세상사가. 근데 그래서 그 이 강창식은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또 다른 데 좀 이렇게 좀 열려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근데 뭐 남자들이 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남자는 별로 철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뭐 아까 우리 같이 봐서 좀 탄식의 순간이 겹쳤던 것 같은데 그 춤을 추잖아요. 이제 길순하고 같이 집안에서 유수하고 같이 춤을 추는 그 장면이 감독님에게도 좀 어떻게 이 선택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했던 장면이었고 찍는 또 배우님들 입장에서도 이 장면을 놓고 좀 감론을박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일단 먼저 찍으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제가 그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근데 난 처음부터 이건 뭐라 그러나 애정행각 뭐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처음 찍을 때부터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배우는 속마음은 화면에 안 나오니까 속마음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찍은 화면하고 맞다. 그렇게 뭐 큰 문제는 남녀간의 그런 건 아니고 그 인간 대 인간 서로 위로하는 배려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장면이 이제 찍을 거냐 말 거냐 되게 시나리오 단계부터 되게 진짜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고요. 제가 다른 거는 이제 남의 의견 되게 잘 듣는 편이고 잘 주워먹는 편인데 이 춤 장면은 제가 이제 엄청나 많은 갑론을박에도 되게 고집을 피우면서 찍겠다고 결정한 거고, 이 장면은 제가 원하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니까 저를 믿고 찍자 그래서 찍었던 장면이고요. 배우분들이 실제로 시나리오에서는 한 줄, 두 줄 이 정도밖에 없어요. 춤을 춘다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
그 현장에서 두 배우분이 만들어주시는 에너지가 정말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에너지와 똑같은 에너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즉석에서 저희가 음악을 계속 틀고 두 분이 춤을 추시고 그 라인에 대사 라인에 지문에 없었는데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진짜 애심 배우님께서 이렇게 좀 유수하게 터졌다 그러더라고 감정이요. 그래서 울컥해서 이렇게 같이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분들에게 너무 배우분들 참 대단하시죠. 사랑합니다. 얼핏 보면은 뭔가 그냥 밉다 막 이런 마음도 들 법한데 그 경계를 굉장히 잘 타게끔 감독님의 또 어떤 연출의 역량이실 수도 있고 또 배우님들의 어떤 공력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어떤 인물들마다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나 사정들을 좀 잘 보여주면서 이 관객이 어떤 한 인물에게 조금 더 이렇게 그 인물을 좀 미워하거나 좀 내치는 방식보다는 이 가족이 지금 처한 어떤 곤경을 두루 좀 보게끔 하는 방식이 이 영화의 좀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관객분들도 그 점을 좀 많이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 그룹 채팅방에 좀 접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 되지 않네요. 제가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육성으로 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까 굉장히 재밌게 보셨던 것 같은데 저쪽에 계신 분께 네. 일단 영화 굉장히 잘 만들어주셔서 항상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집이라는 공간에 좀 집중해서 봤는데요. 감독님께서 그 집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이 저는 하나의 가족의 은유인 것 같기도 하고 일종의 도덕적 인격을 가진 공간 같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족이라는 특히 이제 김종국 배우님의 직업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은퇴 연금이 거의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고소득자였던 것 같고 그런 가족의 형태를 먼저 상정하고 집을 이제 찾았는지 아니면은 그 욕창이라는 일종의 아내를 돌보는 공간을 먼저 상정하고 가족이 거기 맞춰진 거지. 그런 식의 이제 집을 먼저 특히 그런 집을 정원 있는 집을 찾은 이유를 알고 싶고 그리고 영화를 보니까 이제 연이 이렇게 나무에 걸려 있는데 그 연은 어떤 의미로 거기 걸려 있고 이제 김종국 배우님 그걸 이제 계속 내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을 이제 또 잡았어요. 그게 이제 생애 끝자락을 상정해서 그런 겨울이라는 계절을 하고 그 집을 찾았는지 그래서 이제 어른 배추도 이제 캐내는 장면이 그런데 그리고 이제 병풍도 항상 김용국 배우님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물론 이제 집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소품 그 다음에 이제 창문 김종국 배우님이 이제 계속 그 일하시는 분이 어디 갈 때 이렇게 관음적으로 쳐다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죽음의 장면 그래서 이제 창문이 닫혀 있고 이제 환기시키려고 그런 집에 대한 모티브 설명들을 좀. 근데 말씀하시면서 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집의 장소를 결정할 때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실 봤어요. 그래서 주택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그 집이 옛날 동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연신내나 합정이나 이제 그 몇 군데 그 동네들을 좀 물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택으로도 물색을 했었고 그리고 원래 강창식이 연금을 받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노년이어도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조금 독립적인 위치로 이렇게 있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연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옛날에는 좀 잘 살았었고 그 옛날에 잘 살았었던 마담 그리고 어렸을 때 같이 그 형제들이 이사가지 않았고 아파트면도 이사간 느낌이지만 그 오래된 주택은 어렸을 때 그래도 한때 되게 젊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집을 구했었고요. 그리고
그 집이 마침 또 계신 분이 집을 되게 황토벽으로 되게 해놓으시고 그런 집을 이렇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운 좋게 그런 느낌이 잘 맞았었어요. 겨울이라는 설정도 좀 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겨울도 이게 이제 계절이 넘어가는 그래서 겨울에 되게 찍고 싶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라고 하는 세대랑 제일 닮아 있는 계절이 겨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겨울이 움직이지 않고 죽어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땅바닥의 생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응축되는 밑에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노인의 그 시기와 잘 맞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겨울에 촬영했습니다. 예. 그 연이랑 병풍은 연. 병풍은 사실은 뭐 두 개의 기능인데요. 사실 이제 옛날에는 병풍이 사실은 파티션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실제 사용도 하고 요즘은 진짜 제사 지낼 때 쓰는 역할이어서 했고요. 근데 그 뒤에가 영화 뒤에가 그 병풍이 쳐진 데가 사실은 현관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좀 저희가 가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너무 그 공간이 작으니까 이렇게 동선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기능으로 이제 가릴 역할도 하고 또 그런 이제 오래된 집에 있는 병풍들 사실은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재활용 쓰레기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병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낡은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의 오브제로 그렇게 미술을 했었어요. 그 한들 의자에 계속 앉아 계셨잖아요. 그 의자 그 집에 가 보면은 그 항상 어르신 집안의 가장 그 어르신 분이 정중앙 의자에 앉아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의자에 앉으셨을 때 어떤 좀 기분이 드셨는지 나중에 그 방석을 빼서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빼내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좀 의미가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다 우리 신재 감독님 작품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 읽었는데 그 의자도 우리 심혜정 감독님의 아버님이 매일 앉으시던 의자하고 아주 비슷한 의자를 구해달라. 맞아요. 그 의자가 그렇게 생긴 모양이고 방석으로 연기를 이렇게 걷어내는 건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기하기도 좀 힘들었어요. 방석이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좀 파닥파닥 못하고. 근데 진짜 지치셨어요 그때. 진짜 연기가 아니라 진짜 지치셔가지고. 질문을 제가 아까 그 연 이야기 말씀 안 드렸는데 연은 그러니까 강창식과 닮은 그 상태에 있는 게 집 밖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강창식의 상태를 자각시키는 사람은 그 집 안 마당이 아니라 또 완전 밖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 마당에는 연이고 그 바깥에는 계속 점점 상태가 나아지는 그 계속 반복돼서 보이는 노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집안 마당까지 그리고 집 바깥에까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심어놨던 거예요. 감독님 원래 미술을 또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뭔가 이 소품이나 디테일들을 더 세심하게 챙기셨을 것만 같은 고정관념인가요? 세심하게 생긴다고 생겼는데 역시 이제 독립영화가 제작비가 없어서 사실은 미술이나 의상 감독님이나 한때 좀 죄송한 마음들도 있어요. 너무 이제 이렇게 충분히 만들 수 없는 제작 여건이어서 이제 많이 의논하면서 최소한 이제 있는 제작비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영화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딸의 이야기가 비중 있는 편이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딸과 남편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가족을 설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누워있는 친정엄마와 연결되는 것 같아서요. 네, 일단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누워있는 친정엄마와 연결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감독으로서 가장 이제 뭐 저의 감정을 이입하면서 만든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고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사람 상태의 욕창들 때문에 행복하지.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네,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영화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딸의 이야기가 비중 있는 편이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딸과 남편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가족을 설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누워있는 친정 엄마와 연결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감독으로서 가장 이제 뭐 저의 감정을 이입하면서 만든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고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사람 상태의 욕창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또 이어서 좀 다른 분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치매 환자가 살던 집에서 끝까지 간병인의 도움받으며 지내는 것과 요양원에서 모시는 것에 대한 연출가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도 너무 다르고요. 그 요양원의 상태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서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냥 제가 그 가까이 그 환자분을 오래 본 경험으로 그냥 바라는 게 있다면 그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있거나 집에서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면 요양원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그래서 되게 사람들마다 각각의 처지가 다 다르듯이 다양한 복지 정책이나 다양한 시설 그래서 좀 다양한 선택들이 이루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지원하는 시스템도 조금 더 노인 세대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각각의 경우가 있는 거에 대한 좀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예. 네,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다른 분이 한 분 또 질문 막 올려주셨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연기를 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픈 부인이 있는 방이 아니라 거실이라는 공간에서 연기를 빼는 장면을 넣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보면서 혹시 환자가 호흡이 멈춘 건 아닌지 겁이 덜컥 났거든요. 라고 해주셨어요. 예.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나길순이 뭐 죽게 되는 것까지 생각은 안 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점점 심해지는 상태로 가고 있고 강창식은 거꾸로 점점 더 생의 에너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어떤 주인공의 어떤 감정으로 끝나야 될까 고민하면서 좀 불안의 감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불안의 감정의 호흡이 음악 없이 그냥 온전히 저희가 주인공 강창식을 따라서 호흡하고 그 호흡 소리에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실 장면에서 카메라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거리가 두면서 사실 저희가 거리가 멀어지면 더 그 사물이 또렷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카메라가 실제로 뒤로 빠지면서 만들어내는 연기 효과들로 주인공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연기를 하시면서는 마지막 장면 그 생의 어떤 활기로 좀 나아가려고 한다. 창식이라는 인물은 반면에 이 아내는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고립되어 있는 듯한 그런 상태였는데 굉장히 좀 글쎄요, 저 엔딩에 대해서는 여러 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또 하시면서 또 시나리오를 보시면서는 이 마지막 엔딩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공감 혹은 좀 이견 어떻게 좀 의견을 나누시고 촬영하셨을까요? 그 많은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그런 장면.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거실의 창문으로 연기를 빼고 와이프는 그냥 내비두고 어쩌면 그 본능 같아요, 그죠? 내가 먼저 이렇게 숨이 막히니까. 그리고 안에 그 머리맡에 있는데 창문 다 열어줬어요. 근데 그 공간이 지금 생각이 참 재밌네요. 그래도 알아 누워 있는 부인도 강창식도 연기가 자욱한 같은 공간이라는 거. 그게 좀 좋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예. 책임을 진다. 끝까지 다 책임질 거다. 그 말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창식이라는 인물의 그 생각.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는 건 진심이에요. 책임 방법론이 문제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양병원도 말씀대로 정말 좀 전문화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역중이모랑 똑같아요. 저 생각은 요양 안 가고 그냥 집사람하고 이렇게 도움이 받으면서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끝까지 책임지겠다. 끝까지 책임지는 건 나의 의무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현실이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를 들면은 그 연금이 200 조금 넘는다 그러는데 그 조선 그분 강혜신 그분에게 한 달에 200만 원을 줘요. 그다음 나중에 10만 원을 올려주죠. 그럼 남는 돈이 한 50만 원 남을까?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야, 참 삶이 빠듯하다. 그런데도 200만 원을 주고 이분을 쓴다는 거,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 분 또 올려주셨는데요. 불법 치료자를 신고한 건 누구일까요? 관객의 몫으로 남겨두신 건가요?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 신고한 거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쓰긴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게 아들이든 누구든 다시 신고할 마음이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신고할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마음속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보여주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진짜 되게 다양한 추측과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작은 아들이 신고했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뭐 며느리, 딸, 사위, 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신고할 거라는 이제 추측을 해주셔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주 노동자 그런 경우에 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거꾸로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 아까 딸 그 역할 그 인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중심이 되는 어떤 서사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뭐 굳이 나누자면 조금 더 이제 서브라고 할 수 있는 그 내러티브 안에서도 어떤 갈등 상황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 딸도 이제 남편과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고, 대화를 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또 이 엄마 아빠의 어떤 상황을 본인이 또 감당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 더 가중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영화적으로 봤을 때 갈등을 더 고조시키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곤경 하나하나를 감독이 굉장히 신중하게 살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것 같아서 그 설정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욕창은 뭐 물리적으로 욕창 질병을 말하기도 하지만 각자 자기 위치에 있는 다 욕창의 상태에 있는 누구나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엄마의 욕창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각자의 욕창들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딸도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욕창이 그 일들을 겪으면서 정확하게 자기의 욕창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었고, 아들도 자기의 욕창이 뭔지 정확하게 보는 순간이 있고, 그래서 인물들이 다 자신의 욕창을 발견하는 순간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각자 인물이 어떤 관객분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은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떤 위치에서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위치에 있는 땅을 딛고 있는 곳에서 되게 애쓰며 살고 있는 저희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각의 인물들에게 되게 애정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또 배우분들이 워낙 이제 베테랑 배우분들이셔서 되게 그 캐릭터에 대해서 다들 되게 해석을 하고 되게 크고 작던지 간에 그 인물들이 되게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배우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침 또 질문을 주셨는데, 그 아까 그 아내와 그 친상이 함께 눕기 전에 남편 손을 붙잡는 아내의 마음은 무엇이었을지, 배우는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셨을지 먹먹하고 안타까웠거든요 라고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그 아내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 그때. 그리고 손을 잡히는 그 전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춤추는 데 갔다 오고. 그런데 이제 아주 오물을 뒤집어 쓰고 정말 가슴 아프죠. 거기서 정말 울 수밖에 없는 답답함인데 그리고 나오라 그러는데 손을 잡을 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깨달음 같아요. 깨달음. 잡는 순간 내가 날 깨달음. 그런 느낌. 셌어요. 그건 우리 감독님의 그 주문인데 거기 잡히는 순간 제가 아주 전율이 정국영 배우의 눈빛도 아주 좋았고 그 장면 저 촬영하면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손 잡히면. 네. 한 분이 또 올려주셨는데 저는 간병과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관점에서 봤어요.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의 간병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욕창처럼 시니어의 문제를 더 많이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유독 같이 식사하는 장면들을 좀 많이 넣으셨어요. 네. 그 장면이 때로는 굉장히 유머러스하지만 때로는 그 시퀀스 안에서 엄청난 그 갈등과 폭발적인 힘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아내를 이렇게 뭔가 돌보는 그런 과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는 장면들이기도 해서 이 식사 장면에 대해서 감독님이 좀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식탁에서 모든 일은 진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도 그 식탁에서 갈등이 폭발하기도 하고 뭐 정말 좋은 소리가 오가기도 하는 공간이 저는 이제 그 부엌 공간, 식탁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식사하는 장면들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모든 영화에 누구 남성 여자 빼고는 거의 식사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식사 장면에서는 좀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이고 그래서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생각해보면 저희가 일상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 노인이 되면 그 식사를 해결하는 게 너무나 큰 일처럼 여겨져서 그런 갈등들이 어쨌든 증폭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코로나 때 이제 자가격리 하면서 장애인분이 이제 자가격리가 되면서 앞에 이제 그 밀키트를 이제 놓고 가는데 장애인분이 나중에 쓰신 게 내가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러 가는 게 거기 거동도 불편한데 거기를 가서 내가 식사 그 반 조리식품의 밀키트를 조리해서 먹는 게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더 나에게 공포다라는 글을 올려주신 글이 저한테 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너무 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을 유지하려고 사는 게 되게 힘든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에게는 식사 장면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김치라는 영화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탁 위에서 그리고 먹는 김치가 엄청난 돌변하는 장면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질문 또 있으신 분 올려주시거나 이렇게 손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네. 깜짝 놀랐는데 저희 선생님 저희가 마스크를 꼭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혜성 선생님은 제가 감독님은 좀 안기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감독이 좀 그동안 사실 잘 몰라가지고 저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욕창은 실제 이제 신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불상사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제목으로 그렸는데 만약에 그걸 좀 제가 철학을 전공한다고 철학 공부를 한다고 한 것은요
좀 추상적인 말로 이렇게 주제로 꼽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사랑 이런 식의 거로 꼽는다면 어떤 낱말들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영화가 우리 감독님 시선이 뭐랄까 좀 대단히 좀 비판적이고 또 어찌 보면 부정적이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밀고 가다가 그 다음에 짚고 가다가 그 다음에 도구 없이 걸어가는 그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분 한 분만 그분에 대해서만 어떤 희망이랄까 어떤 따뜻함이랄까 이런 걸 담은 것 같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좀 뭔가 불안이랄까 이런 걸 막 주로 많이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신혜정 감독님 다음에 만나면 따뜻한 술을 좀 사줘야 원체 낙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영화 보니까 역시 감독님의 그 숨겨졌던 내면들이 잘 드러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좀 영화의 시선 글쎄 처음에 질문하고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어찌 보면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 비판적인 이런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인간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거랄까 증오는 아닌데 뭔가 껍질을 벗겨내면 다 그렇고 그런 놈들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앞으로 힘이 상당히 있는데 힘이 있지만 좀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다음에는 혹시 좀 더 좀 뭐랄까 희망이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다음 영화는 쓰레기에 관한 건데. 뭐 이야기는 사실은 어두운 부분이죠. 사실 저희가 많이 이제 다 주변에 많이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뭐 아픔, 병, 질병, 뭐 죽음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그 할아버지처럼 인간은 사실은 내가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이지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유한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의 에너지가 더 넘치는 존재지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무한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자기 삶 자체의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늘 생이랑 맞붙어 있다. 그래서 그 겨울이라는 계절도 그 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생의 계절이랑 맞붙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영화는 뭐 곰팡이 꽃이라는 그것도 좀 부정적 의미로 들으신데 곰팡이 꽃이라는 하성란 소설가의 단편을 이제 장편으로 해서 시나리오 쓰고 있고요. 또 열심히 만들어서 또 다음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작품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간단하게 그럼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끝났는데 그 주인공 남자가 죽는 건지 안 죽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누워 계시는 환자분도 언뜻 보면 이게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연기 때문에 그분도 돌아가셨는지 궁금하긴 하고요. 주인공도 제가 느끼기에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 저렇게 뭐 애써 해봐야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망 같은 거 이런 걸 마지막에 담은 것 같아서 죽는지 사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근데 이 영화 끝날 때쯤까지는 아직 두 사람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뒷얘기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죠? 네네, 뭐 그 마지막에 죽는 장면으로는 끝은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애쓰면서 살고 있는 모습, 네, 점점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 끝을 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두 분 다. 근데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감독님 영화에 항상 뭐 항상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찾아본 어떤 단편들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 어떤 가족, 가까운 가족의 어떤 죽음을 계기로 그 사람의 조금 좋았던 한때를 다시 보게 된다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골마 있는 어떤 상태가 한동안 지속됐지만 그것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거나 미처 보지 못했는데 어떤 발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직면하게 되면서 터지는 네.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영화적인 모티브고 주제 의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네네. 굉장히 뭐 부정적 겉으로 보면은 어떤 부정적이고 암울해 보이지만 그것을 걷어내고 들춰본다는 것 자체가 주는 어떤 활기와 에너지가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되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다양한 해석을 해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더 극단적으로 죽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같고. 근데 감독님에게 아까 그 임계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단어인 것 같은데 네네. 그 임계라는 것이 좀 감독님에게 어떤 좀 매력을 좀 주는 것인가 이렇게 영화적으로든 혹은 어떤 창작에 있어서든 그 동력이 좀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뭔가 끓을 듯 넘칠 듯한 그 순간. 그냥 개인적으로도 제가 살면서 그런 지점에 놓이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예, 작업도 그래서 사람들 되게 일상을 우리가 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나랑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관객분들도 같이 많이 공감하고 이야기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데요. 네. 이게 생각이 났어요. 네, 어떤 것이 생각나셨어요? 감독님의 시선이 잔인하구나 하는 게 이제 잔인이란 말이 이제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게 잔인하다는 게 이제 뭐 좀 도움이 그분하고 이제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하고 좀 이제 마지막에 좀 부드럽게 되려고 하는데 막 그냥 잡혀가고 불나고 이래갖고 딱 논리적으로 딱 마무리되는데 마지막 연기 부분이 감독님의 어떤 기본적인 정조랄까 시선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불투명함과 어떤 그 길이 전혀 없는 뭘 좀 해보려 하니까 거기에 깔려있던 아주 위험한 요소가 그대로 이렇게 실현이 돼가지고서 거기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임계 그런 쪽에 거기가 임계점이에요. 네. 잔혹하다, 잔인하다라는 네. 표현이 네. 어떻게 보면 또 네. 납득이 되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안 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계속 네. 보게끔 하시니까 네. 뭔가 끝까지 감상평을 들었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희 이제 채팅방에는 따로 질문이 없으신데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을 받고요. 아니면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 뭐 아까 이제 마지막 질문 흔히 하는 그 차기작 계획 소식을 전해주셔가지고 아까 말씀 뭐이 개봉하면서 이제 좀 관객분들을 본격적으로 좀 만나실 텐데 좀 어떤 좀 기대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 조금 더 이 영화가 보여지기를 좀 바라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배우님도 좀 개봉하시면서 계속 관객분들하고 좀 인사도 나누실 일이 있으실 텐데요. 기대감과 또 이 영화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격하게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라는 직업이 괜찮구나. 그런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배우님? 배우란 전 이게 이 말을 좋아하는데 배우란 약간의 신비스러운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신비스러운 일도 하고 또 일상적인 평범함으로 보통 배우들이 그 일상으로 못 돌아오는 배우들도 있어요. 이 자리에 정신과 전문의도 와 계신데 배우들의 굉장히 위험한 아까 임계점 말씀하셨는데 그 인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신비스러운 일을 하면서 또 평범한 삶도 살아가는 그런 배우란 직업이 괜찮다. 그래서 하여튼 이 영화를 많이 홍보하고 좋은 영화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이 욕창이 영화제에서 많이 소개가 돼서 많은 관객분들을 만났는데요. 이번에 이제 개봉을 하면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게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그냥 욕창을 보시러 오신 관객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힘든 작업 그리고 그런 영화를 계속 만들게 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관객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이제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있잖아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셨던 또 돌봄이라든지 또 노년의 삶, 나이듦에 대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정말 인간의 어떤 내면의 어떤 아주 복잡 미묘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선뜻 꺼내 보이기 어려운 심중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감독님의 어떤 연출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감독님의 또 전작들도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과 무엇보다 배우분들의 앙상블의 영화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또 많은 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